(2026년) 토목기사 필기시험 대비 응용역학 출제경향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기준이 이렇게 10개의 큰 과목이 있네요. 자, 1장부터 10장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1장부터 9장까지 9개의 단원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정정 구조의 해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장 부정정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지나치게 정정한 상태죠. 자,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가 자, 20문항 중에 자, 1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개에서 19개요. 거의 대부분이죠. 자, 부정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정 구조를 마스터한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알기가 쉽네요. 이게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내가 그냥 필기시험에서만, 실기시험은 상관없고 필기시험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응용역학이 그냥 부정정 구조는 안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수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정 구조에서 20문항이 모두 다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해진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주요 출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자, 이런 제목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내용인데, 이 제목에 관련된 공식이 있고 아니면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공식이 있고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공식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서만 맞추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공식과 관련된 내용이 약 30여 개 정도가 있어요. 많지 않죠?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한 30개, 이 제목들이 지금 30개인데 한 30개 중에서 20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의외로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항상 그렇죠. 간단한 원리, 내용, 공식이 있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분포하는 과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하고 없죠, 국가시험은. 그래서 각 단원에서 골고루, 자, 적게는 한두 문항, 많게는 두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재료역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재료역학이 단면의 성질을 포함하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정보의 해석, 단순보, 캔틸레버보, 내민보, 갤버보, 그 4개의 정정보 중에서도 단순보 해석을 하게 되면 나머지 보는 단순보와 뭐가 다른지만 파악해 두시면 쉽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정보에 대해서 지점 발력과 전단력 휨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면, 이제 응력, 면적당의 힘과 이제 변형, 휨 변형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죠. 그다음에 이제 기둥은 좀 독특한 내용이죠. 보통 이제 좌굴하중, 세장비 이런 것들이 시험에 관심이 있겠죠. 좌굴하중, 세장비 이런 제목들이 시험에 늘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트러스, 라멘, 아치, 케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은 시험 범위에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한 40년이 넘는 토목기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블 구조는 보통 이제 인장력이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죠. 아치는 반대죠. 압축력이 작용하는 구조인데요. 대신 아치나 라멘 같은 경우에도 정정보와 마찬가지로 발력을 구해라,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구해라 라는 형태가 출제가 되고요. 트러스 구조는 이제 축방향력, 인장력을 받느냐, 압축력을 받느냐, 그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자,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의 이제 탄성 변형에서는 이제 에너지의 관점으로, 자, 이제 처짐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다라는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에 대해서 100%로 놓고 봤을 때 한 문제죠.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한 두 문제 정도, 두 문제보다는 조금 많게. 그럼 이 정정보 중에서도 단순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그다음에 이제 면적 당임 응력 자 10% 두 문제 정도 처짐 한 문제보다는 조금 많게 그래서 5%가 한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이렇게가 정정이라고 했죠. 정정 구조에서 약 20문항에서 18문항이 출제가 되고 부정정 구조는 2문항이 출제가 될 때도 있고 1문항이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출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정정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력학 과목이 왜 어렵게 생각이 되느냐? 평소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활을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과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죠, 영어. 영문.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물리적인 행위들이 알파벳으로 20몇 개로 모자르니까 이제 그리스 문자까지 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평소에 안 쓰는 언어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한 30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반복 출제된다는 얘기는 시험에서 나오는 제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 반력, 전단력, 휜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이런 제목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신다면 오히려 고득점 과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용력학 과목이 만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고요.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맞게 그 제목 위주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 나 이 과목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간단한 식과 문제풀이만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출제 경향 학술 전략 뭐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30여 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처음에 서두에서 언급한 그 30여 개의 그 각각의 제목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너무 식이 길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라는 공학 분야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거 공부하다가 내가 생각의 끝만 놓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알고 싶은데 모르고 이게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30여 개의 내용으로 20문항의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저와 함께 자, 응용력학 과목에서 고득점이 되도록 모두 함께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